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북 봉화로 향하던 차량이 전복돼서 안에 타고 있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충남 홍성의 한 인력시장에서 탑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농촌 일손 부족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박사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망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2일이었고요. 오전 7시 33분쯤이었습니다. 아침이었고요.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서 경북 봉화를 잇는 일명 석계제 인근 지방도에서 15인승 그레이스 승합차가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 전복되는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로 운전자 61살 강모 씨와 탑승자 정모 씨 그리고 태국 국적의 30, 40대 남녀 2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요. 네. 또 3명은 중상, 나머지 6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탑승자들은 이날 오전 1시쯤, 그러니까 새벽 1시죠. 새벽 1시쯤에 말씀하신 대로 충남 홍성의 인력시장을 출발을 했는데요. 행선지는 봉화에 있는 쪽파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가던 중에 길을 좀 잘못 든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경찰은 삼척 가곡 방향의 내리막 우회전 구간에서 운전자가 좀 차를 통제 못하고 사고 지점 한 20m 정도 옹벽에 부딪히면서 좀 내려가다가 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결국 차가 전복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1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사고 차량 또 운전자가 같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승합차를 몰다가 마을 주민 16명이 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낸 것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2009년 1월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오후에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오감리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그때 당시에 11명이 좀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이때 사상자들도 쪽파 파종을 위해서 강 씨가 모집해간 마을 노인이었다고 경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삼척 사고와 차량 번호만 다를 뿐 10년 전 사고 차량과 차종이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명사고를 되풀이한 거고 또 운전자도 사망을 했잖아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달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대여섯 시간 동안 달리게 됐을까요? 또 사고 이후에 사라진 외국인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먼 나라에서 이제 돈 벌려고 왔다 비참한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농촌 지역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없고 노인도 네. 대부분 일을 하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틈새를 노려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원정 일꾼을 모집하는데 한 명당 5,000원씩 10,000원씩 받으면서 근로자를 농가에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 농가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작업 반장이라 하는데 이게 작업 반장이 공급 구역이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에서도 최근 사고에서도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오고 전라도, 강원도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 농촌 인력의 부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불법 체류자인 줄 알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또 당국에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숨진 A 씨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인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고를 당한 분 중에 3사람은 사고 난 뒤에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네. 아마도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으면 드러날까봐 사고는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걸 참고 지금 사라졌는데 어쨌든 농촌 인력 부족 현상 이에 대해서 공급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당국에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촌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경북도 실태 어떤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행정기관 관계자 전화 연결 통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돼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 백승모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경북도 내 농촌 인력 부족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실태를 좀 알려주시죠.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 인력 고령화로 농가 일손 부담이 가중되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이 44.7%인데 우리 도는 48.7%입니다. 농촌 인력 보조는 농업의 특성상 특정 시기인 4월에서 6월경에는 사과, 깨 등 과일젓과 마늘, 양파 수확, 9월에서 11월경에는 사과, 배, 포도, 고추 수확 등의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만큼 농번기에 좀 힘들어질 텐데 도 차원에서는 이 농촌 인력 난 극복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나요? 예, 우리 도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해에는 포항 등 8개 시군에서 농촌 일손 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안동, 울진, 울릉 등 3개 시군에서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 인력 지원센터는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연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직원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당 지역 및 도시 유휴 근로자 6만 6,830여 명이 일손이 부족한 도내 5,920여 농가의 일을 들어주게 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대학생 창농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7개 대학 8개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900여 명의 청년들이 자율적인 농촌 봉사 활동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는 물론 농촌 체험으로 창농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년 활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농번기가 되면 지자체에서 외국인 입국을 돕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법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우리 도에서는 2017년에 영양군과 성주군 2개 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영양 등 7개 시군에 신청하여 287명이 배정되어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77명이 법무부로부터 추가 배정받아 일손 부족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한 농가당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럼에도 뭐 농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경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우리 도에서는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인력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 인력은 매년 상승하는 고령화로 농가 일손 부담이 가중되고 타 산업에 비해 저임금, 교통 불편 등 열악한 작업 여건, 계절적, 일시적 고용 형태로 안정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점 등으로 농업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져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소는 어렵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농촌 인력 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등을 전 시군으로 병행,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도 친환경 농업과 백승모 사무관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도 차원에서도 나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시군별로도 농촌 일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 일손 지원센터를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전국에서 농업 비중이 매우 높은 도이죠. 네. 그래서 영양군, 경산시, 청도군, 성주군이 작년에 농촌 일손 지원센터를 운영했고 올해는 안동시 울릉군에서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대. 그것은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홈페이지, 또 인력 교육, 그다음에 인력 수송용 차량 임차비, 근로자 교육 이런 데 쓰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까지 농가 1만 6천여 곳에 인력 11만 7천여 명을 지원했고 또 올해는 도시 유휴 근로자 6만 6,800여 명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 5,900여 곳에 연계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실이 어떠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 농사일의 좀 특성상 그 인력난을 충분히 좀 충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좀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소통이 잘 제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또 외국인 노동자 플러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좀 마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농가의 현실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손이 딸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좀 일당 문제도 좀 하나의 원인일 수가 네. 있겠는데요. 그 우리나라 사람을 좀 고용할 경우에는 일당이 지금 한 뭐 농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품종마다도 좀 다를 거고 한 대략 7, 8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고 네. 해요. 하지만 그 앞서서도 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고령이신 분들이 좀 이런 일손에 좀 손을 거두는 이런 측면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이제 농업력 측면에서는 좀 일손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소리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동원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있겠고요.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농사일이 처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다 보니까 하지만 좀 워낙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농가에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선을 받는 것으로 지금 좀 알려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군요. 물론 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경북도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또 농번기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네네. 계절 노동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연중 수시로 인력이 필요한 농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용의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해요. 지자체장 초청으로 그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좀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체류 기간이 길어야 3개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종이나 또 수확 등 시기별로 좀 진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좀 요긴하게 쓸 수 있겠지만 좀 1년 내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좀 연중 작업이 이루어지는 깻잎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또는 2년 단위로 그 고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좀 계절 근로자 제도가 좀 있어도 좀 일손을 충분히 좀 마련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가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있을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현실이 이렇게 차차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도 걸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역의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는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의 근로자들인데 지금 뭐 아마 10여 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네. 농가당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1년 단위로 고용하는 어떤 농가의 조사를 해보니까 동남아 여성들은 대부분 임시 가건물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월급도 150에서 200만 원 사이에 적게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 일이 너무나 고돼서 네. 2년 이상 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그래요. 사실 그다음에 또 농촌으로 몰려서 가서 일하는 시간도 우리 이 도시 근로처럼 하루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12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아주 다반사고 해서 과거 우리 한국에서 70년대까지는 미국으로 일본으로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동남아시아의 한국인 근로자들 우리 한국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인권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에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왜 봉화에서 일어난 그 사망 사건을 짚어보자면 정말 그분들이 경상이기 때문에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분적인 어떤 불안정함 때문에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거든요. 일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거나 이번 일처럼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치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농촌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그 도시의 그 일용직 근로자하고 비슷하다, 일용직 노동자하고 비슷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당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도에서 경북 도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농가 주인이 의무적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되고 노동자가 국내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또 이제 합법적인 노동이라는 가정하에서 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기간 90일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와 자녀 그리고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 여성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진료비는 진료 횟수와는 관계없이 그 입원과 수술, 외래 진료 등을 끝낸 뒤에 지자체에 신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의 일손 지원과 무허가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 그리고 농촌일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도 농장업 상해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험을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렇죠.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뭐든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는 정말 힘든 문제겠죠. 농촌 일자리 환경 개선 위해서는 뭐 어떤 부분부터 좀 해나가면 좋을까요? 뭐 한마디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농촌 환경이 여러 가지 주거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특히 노인 근로 그리고 노인 근로가 부족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또 도시의 여성 근로자를 데려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이제 인력 중개하는 업체가 무허가로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승차 인원 초과 그다음에 시간 맞추기 과속 신호 위반 이러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도시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중앙선 침범 그다음에 차대차 충돌 사고 이런 게 있는데 농산 일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탄 트럭이나 승합차 사고 있을 때마다 이 교통 안전 문제가 언급되지만은 지금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노인 근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또 시군에 그리고 경찰서 이런 데서 단속, 환경 점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백 기자님? 농촌 일자리 환경 개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있었던 사고 같은 경우에 정말 4명이 숨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았고 일손이 부족한 그런 현실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일단 오랜 기간 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은 분이었잖아요. 61살이었는데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진짜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가고 맞아요. 그리고 승합차가 대부분인데 승합차 같은 경우에 또 인원을 꼭꼭 채워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에 조금 또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노동자분들이
그 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국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정책적인 배려가 무조건 필요할 텐데 그 제도권 안으로 좀 들여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월 합법적으로 이렇게 단기 체류 비자를 받고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그 지자체와 논의를 좀 많이 거쳐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미등록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많다는 점,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은 정부 부처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얽혀 있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